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아세안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제시한 전망치 4.2%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6.3%, 캄보디아는 6.2%, 베트남은 6.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얀마는 3.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아세안 10개국 전체의 인플레이션율은 5.2%로 전망되어 지난해 전망치인 8.0%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16.1%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AMR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견조한 내수와 수출의 회복,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및 관광산업의 성장 등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우려되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부터 약 4,000개의 수입 제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완제품부터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부의 추천이나 연간 수입 예측량 등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원자재를 수급하는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은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전자제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타이어 분야에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수입 승인의 지연으로 재고가 바닥나고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에서는 이번 규제가 수출 지향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며 부정적인 경제 영향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산업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류가 미비한 기업들만 반려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달 23일까지 약 43,200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40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염자 수가 약 2.5배, 사망자 수는 약 3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댕기열 환자 증가로 인해 서부 자바주 반둥, 중부 자바주 쿠두스 등지의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복도 간이 침상이나 휠체어에서 치료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우기가 끝날 때까지 댕기열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댕기열 감염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댕기열 환자 급증의 원인으로는 엘니뇨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고온 다습한 기온이 이어지며 모기의 개체수와 활동기간이 늘어나 댕기열을 전파하는 모기의 번식이 촉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집 주변의 고인물을 방지하고 모기장이나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예방 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방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체수 감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댕기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 차원에서 모기 살충제 구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르바란이 시작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업계가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르바란 기간 동안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파티 등이 많아져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라마단 기간 동안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매출이 라마단 전보다 20% 증가했으며 광고 회사 크리테오는 말레이시아에서 소매 분야 매출이 40%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장품 영업사원은 고객들이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화장품 구매를 시작하며 특히 밝은색 제품이 인기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업계에서 라마단과 르바란을 맞이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해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르바란을 가족과 보내기 위한 대규모 기성인 무디기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르바란 기간 동안 약 1억 9,300만 명이 귀성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르바란 귀성인 무디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581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찌칸백 유료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차량 충돌사고로 최소 12명이 사망하는 등 주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반텐의 메락항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10km가 넘는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의 피로를 지목하며 여행객들에게 도로 안전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귀경 교통량은 다음 주 초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은 교통량의 양과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임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대기업 엔비디아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수라카르타에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약 2,7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인도네시아 통신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해당 AI 센터는 수라카르타 테크노파크 내에 위치하여 인적 자원 개발 및 통신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라카르타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장소로 선택된 주된 이유는 조코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이유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발달된 5G 인프라 때문입니다. 현재 수라카르타 시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가 맡고 있으며 그는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에 대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브란은 AI를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든 것이 AI로 대체될 미래에 인도네시아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현재 2억 7,750만 명으로 세계 4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 따르면 2045년에는 인구가 3억 2,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인구 증가율은 현재 1%에서 0.67%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율 감소의 배경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회적 추세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결혼한 사람은 157만 7천 쌍으로 이전에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또한 결혼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2.23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2.1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 인도네시아가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의 정점을 이룰 것이라며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의 예상보다 빠른 감소와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의 증가는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 기간의 단축을 우려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전 무역부 장관은 인프라 개발 촉진과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